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일차 오늘은 엑셀 함수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엑셀에서 왜 함수가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름 정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형식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식은 때론 복잡해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단순히 수식으로만 계산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함수라는 자주 사용하는 계산 방식을 계산 원리에 맞게 미리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계산식을 어떤 함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함수 이름을 알아야 하고 해당 함수의 사용법에 맞게 인수라는 값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수도 수식이므로 등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괄호 안에 함수에 따른 인수를 입력한 후 괄호를 닫습니다. 함수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등호로 시작해야 됩니다. 함수 이름은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에 따라 함수를 선택하는데요. 함수 이름 다음에는 반드시 괄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수는 함수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함수마다 지정할 수 있는 인수의 개수가 다릅니다. 인수에는 문자, 숫자, 셀 주소, 범위 이름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때론 인수가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장한 엑셀 실습 폴더에 가서 엑셀 2 엑셀 함수의 이해 파일을 실행합니다. 엑셀 2 엑셀 함수의 이해라는 파일을 정확하게 열으셨나요? 그럼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시트인 함수 이해 시트를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함수 이해 시트 맞게 클릭을 하셨나요? 함수 이해 시트에 적어져 있는 내용의 글자가 잘 보이게끔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화면을 확대하면 됩니다. 글자가 잘 보이게끔 저는 화면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월별 참여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 B4번 셀에 지역이라고 적어져 있는 글자를 과정으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B4번 셀을 클릭하고 과정이라고 글자를 잠깐 고쳐주세요. 과정을 입력하고 엔터. 그럼 이 표에서는 각 과정에 따른 1월부터 6월까지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각각의 값을 더하면 합계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배워본 기본적인 더하기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 다 기억하실까요? 자, 우리는 그 방법으로 먼저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 기초 합계를 구할 I5번 셀을 클릭해 주세요. 계산의 시작을 알리는 등호는 자, 직접 I5번 셀 클릭, 더하기 D5번 셀 클릭, 더하기 E5번 셀 클릭, 더하기 F5번 셀 클릭, 더하기 G5번 셀 클릭, 더하기 H5번 셀 클릭. 이때 H5번 셀이 저처럼 잘 클릭이 안 되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커서 위치는 더하기 뒤에다가 두신 다음에 H5번 셀 주변에 있는 아래쪽이나 윗셀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바로 방향키를 사용해서 위치를 옮겨주셔도 됩니다. 저처럼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다 보면 계산하는 셀에 그 주변 셀이 잘 클릭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금처럼 선택 셀에 주변을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를 사용해서 위치를 옮겨주셔도 됩니다. 중간에 혹시나 다른 곳을 클릭하신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엔터.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2개에서 3개까지는 클릭할 만한데요. 지금처럼 6개가 되니 계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만약 더할 값이 6개가 아니라 한 100개 정도라고 하면 일일이 지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더할 값을 일일이 지정하거나 더하기 연산자를 하나씩 선택하면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sum 함수는 더할 값만 범위로 지정해주면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럼 인터넷 활용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I6번 셀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상단 리본 메뉴를 보시면 홈 탭에 자동 합계라고 적어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자동 합계라고 적어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엑셀 화면창을 전체 화면 크기로 보고 계시다면 저하고 똑같이 시그마 기호 옆에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 엑셀 창을 작게 보고 계신다면 저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글자는 안 보이고 그 앞에 시그마 기호만 화면에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글자를 찾으셨다면 한번 클릭. I6번 셀에 자동으로 등호와 sum 그리고 괄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인수가 자동으로 입력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셀 주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셀의 주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인터넷 활용의 인원수입니다. 네, 맞지가 않네요. 그럼 직접 C6번 셀부터 H6번 셀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셀 범위가 이제는 맞게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합계가 나왔습니다. 보면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직접 하나씩 셀을 클릭하면서 구했던 계산식보다 간단하면서 빠르게 계산이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 과정들은 다시 구하는 게 아니라 방금 구한 이 계산식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수식 복사를 하면 알아서 합계가 구해지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검정 십자가가 나오면 그대로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월별 참여 인원의 합을 구해봤습니다. 자, 엑셀에서 왜 함수를 알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트, 자동 합계 시트로 이동을 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 합계 시트를 클릭합니다. 자동 합계 시트는 클릭하셨나요? 자, 여기서도 화면이 잘 보이게끔 약간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월별 상세 매출 내역에 따른 합계를 구하는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면 합을 구하는 이 sum 함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 홈탭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 수식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식 탭을 보면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함수 라이브러리를 통해 각 범주별로 함수를 선택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동 합계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네요. 자, 자동 합계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자주 사용되는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각 범주에 해당하는 재무, 논리,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수학 삼각, 함수 더보기를 가시면 또 통계, 공학 등 굉장히 많은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많은 함수를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몇 종류의 함수들만 배워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가장 왼쪽에 함수 삽입이라고 해서 fx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fx. 이것과 똑같은 이름이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또 함수 삽입이라고 해서 fx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둘 다 같은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면서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라고 해서 써보셨던 함수나 또는 기본적인 몇 가지 함수 선택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 범주 선택에 해당하는 곳을 또 클릭을 해보시면 모두라고 되어 있는 곳부터 재무, 날짜, 시간 등 각각의 범주에 따라 함수를 찾을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밑에는 도움말이라고 해서 현재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함수에 해당하는 설명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창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시다가 나는 이 함수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실 경우 이 도움말을 클릭해 보시면 좋으세요. 자, 우리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다면 바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라고 하는 곳을 클릭을 하셔서 그 아래 함수 선택에 S로 시작하는 위치로 쭉 내려가시면 되세요. 알파벳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로 시작되는 위치를 쭉 찾아가시면 이렇게 SUM으로 해당하는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클릭해서 보면 그 아래쪽에 sum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인수들의 합을 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그 아래 확인을 클릭. sum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설명과 인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함수에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창을 띄워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자, 보시면은 각각의 인수라고 하는 자리, 이 하얀색 사각형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안 보이던 넘버 3번, 넘버 4번 해서 총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 인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수에 따라 인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창을 통해서 이 함수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함수 인수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sum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넘버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리에 클릭을 하세요. 자, 인수창의 위치를 좀 옮기기 위해서 함수 인수라고 적어져 있는 곳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신 다음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코드에 대한 합계를 구해보기 위해서 1월달 값이 있는 C5번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클릭을 해보시고 2월달 값이 있는
D5번 셀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또 클릭을 합니다. 이번에는 3월부터 5월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볼게요. 각각의 인수 자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입력을 해봤습니다. 과연 수식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수식 입력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등호는 썸, 괄호 열고 C5번 쉼표, D5번 쉼표, E5번 콜론, G5번 괄호 닫고 자, 이런 식의 수식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보면 인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셀 주소를 하나씩 넣었을 때와 드래그해서 범위로 지정해 넣었을 때 각각 다르게 입력되었습니다. 인수 자리가 바뀌는 곳은 쉼표가 찍혀 있고 범위로 드래그했더니 중간에 콜론 기호가 표시되었네요. 보면 방금 만들어 본 이 수식은 C5번 셀과 D6번 셀 그리고 E5번 셀부터 G5번 셀까지 더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인수라고 하는 곳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봤지만 실제 계산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만약 구하려고 하는 셀의 위치가 떨어져 있을 경우 이런 방식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 방식으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인수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취소에 클릭. 자, 그럼 이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엑셀 2013 버전부터 빠른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빠른 분석 도구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의 엑셀을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럼 빠른 분석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합계를 구할 숫자가 입력된 영역을 선택하는데 일부분이 아닌 이렇게 1월 첫 번째 제품 코드가 있는 영역부터 마지막 G15번 셀 영역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선택을 하시고 나면 바로 오른쪽 모서리에 작은 번개 표시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빠른 분석입니다. 찾으셨으면 클릭. 보면 서식, 차트, 합계, 표, 스파크 라인 해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합계를 클릭하겠습니다.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개수 등을 구하는 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곳은 결과값을 아래쪽에 계산을 해준다라는 의미고 오른쪽에 칠해져 있는 곳은 결과값을 오른쪽에 구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에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노란색이 있는 오른쪽에 합계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바로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계산이 끝났네요. 근데 이 빠른 분석은 아래쪽과 오른쪽에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만약 위쪽에다가 합계를 구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 메뉴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합계를 구해야겠다 하실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래쪽 판매 누계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판매 누계 시트를 클릭해 주세요. 화면이 적당하게 확대가 되었다면 판매 누계 시트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수량에 따른 누계를 구하는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계라고 하면 판매 수량이 날짜가 바뀌면서
하나씩 누적되어 쌓이는 게 누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더해가면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풀어서 볼까요? 자, D3셀에 클릭, 등호는 C3셀 클릭. 첫날의 판매 수량은 누적할 값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대로 엔터. 자, 두 번째 날짜의 누계를 계산해 보면 등호는 17일 날의 수량과 18일 날의 수량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C3셀 클릭 더하기 C4셀 클릭 그리고 엔터. 그 다음 19일 수량은 17일과 18일 수량이 더해져야겠네요. 자, 등호는 C3셀 클릭 더하기 C4셀 클릭 또 더하기 C5셀 클릭 그리고 엔터. 뭔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수식을 표시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식 탭에 수식 표시. 자, 수식 탭에 수식 표시를 클릭합니다. 자, 수식 표시를 사용하는 또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키와 물결. 수식을 표시해서 보니까 17일 날에 해당하는 수량인 C3번 셀이 계속 반복돼서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씩 수량값이 늘어나면서 누계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C3번 셀은 고정되어 있고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를 사용해서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표시 다시 클릭 또는 컨트롤 물결. 자, 누계 바로 옆에 이 3번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우리 수식 탭에 있는 자동 합계 시그마 기호를 클릭합니다. 첫날의 판매 수량은 누적할 값이 없으니까요. C3번 셀만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엔터. 자, 이어서 시그마 자동 합계 클릭. 자, 이번에는 17일과 18일 날짜가 있는 C3번부터 D4번 셀 드래그. 그리고 엔터. 또 이어서 시그마 기호 클릭. 17일, 18일, 19일 날짜인 3개의 값을 드래그 하시고 그대로 엔터. 여기까지만 일단 입력을 해보시고요. 그대로 수식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sum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C3번 셀부터 C4번 셀 또는 C5번 셀로 범위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날에 해당하는 C3번 셀의 수식은 또 이렇게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값이 계산된 이 3번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수식을 약간 수정을 하실 건데 어떻게 수정하시냐면 C3번 셀 값인 바로 뒤에 괄호 사이에 클릭을 하셔서 커서를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콜론 기호를 하나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C3번 셀을 클릭합니다. 즉 C3번 셀부터 C3번 셀까지라는 의미의 수식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엔터. 자, 보면 C3번 셀부터 이제 셀 주소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때 계산된 이 수식 셀은 상대 참조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셀 값 하나만 선택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셨을 경우 해당하는 셀의 주소가 이동한 채우기한 방향에 따라서 하나씩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채워지면 안 되고 C3번 셀은 앞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딜리트로 내용을 지우시고요.
첫 번째 계산된 수식 셀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커서를 C3번 셀에만 두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세요. 즉 처음에 해당하는 시작 지점인 C3번 셀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채우기를 함에 따라 하나씩 셀 주소가 알아서 이동 복사되게끔 하는 수식입니다. 되셨으면 엔터. 자, 이렇게 구한 첫 번째 수식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점을 사용해서 그대로 아래로 수식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C3번 셀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작 지점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채우기하는 방향에 따라 도착 지점에 해당하는 셀 주소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계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시는 데 있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수식 표시를 다시 클릭해서 값으로 화면을 바꾸시게요. 자, 누계라고 하는 이 작업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도구에 누계를 구하는 게 또 숨어 있습니다. 빠른 분석은 오른쪽이나 아래쪽에만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계가 들어가야 되는 D라고 하는 열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딜리트로 지워주시게요. 판매 수량 바로 옆에 누계를 구하는데 빠른 도구를 통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판매 수량 값이 들어가 있는 C3번 셀부터 13번 셀까지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빠른 분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우리는 누계라고 하는 계산을 할 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메뉴 중에 합계를 클릭합니다. 계산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래쪽이 아닌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그 다음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오른쪽에 작은 삼각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또 보기 위해서 이 작은 삼각기호를 클릭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또 다른 계산법들이 나오네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누계, 오른쪽 방향에 구해주는 이 누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아주 빠르게 오른쪽에 누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계산되어 있는 누계 값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우리가 직접 작성해봤던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놨네요. 자, 이렇게 수식을 확인하시고 나면 취소를 눌러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때 나오는 방법은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서 취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계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래 판매 실적 시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실적 시트에 클릭. 판매 실적 시트로 오셨나요? 자, 화면을 살짝 확대해 보겠습니다. 판매 실적 시트에서는 이름 정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셀 주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이름으로 정의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범위거나 선택해야 하는 영역이 많아서 한 번에 드래그하기 힘들거나 또는 다른 시트에 있는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 그 시트로 가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름으로 정의하면 해당 시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이름을 사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시트에 있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면 어떤 수식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구해 볼까요? 먼저 월별 합계를 구하는 표를 복사해서 새로운 시트에 붙여 보겠습니다. K4번 셀부터 L10번 셀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그 다음 판매 실적 시트 이름이 있는 아래쪽에 더하기 새 시트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 시트 비어있는 셀 하나를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방금 복사한 표를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때 붙여넣기 관련한 옵션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가장 보편적인 붙여넣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붙여넣기 클릭. 자, 그럼 1월에 해당하는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식 탭에 있는 자동 합계 시그마 기호 클릭. 썸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들어왔네요. 자, 그대로 아래 시트 이름인 판매 실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판매 실적의 1월에 해당하는 범위를 드래그해서 영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D6번 셀부터 D10번 셀까지 드래그. 자, 이때 시트를 다시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썸 함수가 사용 중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범위를 맞게 잡으셨다면 그대로 엔터. 자, 다시 시트가 알아서 이동이 되면서 1월에 대한 합계가 구해졌네요. 자, 그럼 해당하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시트 이름인 판매 실적이라고 해서 느낌표가 하나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D6번 셀부터 D10번 셀까지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느 시트에 어느 영역을 사용해서 계산을 구했는지 표시해 주는 거죠. 지금은 합계를 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영역만을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만약 여러 시트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시트 이름이 매번 앞에 붙어 있으면서 상당히 긴 수식이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수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이름 정의입니다. 자, 수식 확인이 끝나셨으면 이 상태에서 취소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판매 실적 시트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판매 실적 시트 클릭. 자,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름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름 상자에 직접 이름을 적는 방법입니다. 이름 상자라고 하면 왼쪽 상단에 리본 메뉴 바로 아래쪽이 이름 상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이름을 작성해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수식 탭을 보면은 이름 정의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이름 정의 메뉴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사용하여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이름 상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직접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1월에 해당하는 이름을 정의해 볼게요. 1월이 들어있는 D6번부터 D10번 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름 상자를 클릭. 1월을 직접 적어주시고 정확하게 입력이 되셨다면 엔터. 그럼 이름 정의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름 상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펼침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정의된 이름이 나타납니다. 1월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 보이신가요? 자, 이때 이름 정의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름은 숫자로 시작되는 이름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백이나 특수기호를 사용해서는 이름 정의하시면 안 되세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영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셀을 이름으로 알아서 만들어 달라고 엑셀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선택할 때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셀을 제일 첫 번째 위치하게끔 하시면 좋으세요. 보통 표를 만들 때 첫 행을 제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판매 실적표를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각각 적어져 있는 이 5번 행이 일종의 제목행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영역을 D5번부터 I10번 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 탭에 있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하나 열렸을 겁니다. 자, 보면 첫 행을 통해서 이름을 만들겠다라고 체크가 하나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범위 잡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역 중에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라는 각각의 셀을 알아서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나머지는 체크를 꼭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 우리는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알아서 이름으로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름으로 잘 정의가 되었는가 우리 확인하러 가보시게요.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을 눌러서 정의된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각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따른 이름들이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영역이 정확하게 선택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때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클릭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영역이 안 잡혔다 그러시면 처음에 범위를 잘못 선택하고 가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된 이름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수식 탭을 보시면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름 관리자 클릭. 자,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창이 하나 열리셨을 겁니다. 자, 보면 4월이라고 하는 이름의 참조 대상을 보시면 판매 실적 시트에 G6번 셀부터 G10번 셀까지를 4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의되어 있는 범위를 잘 봐보시면 각각 달러가 주소에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라고 하는 시트에 각각의 영역을 이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가 된 거죠. 이때 범위를 잘못 적고 이름을 정의하셨거나 혹시나 이름을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실 때 오타가 났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를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다시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을 한번 이렇게 해보셨다면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의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월별 합계를 구하는 표가 있죠. 자, 여기에 1월에 대한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단에 자동합계라는 시그마 기호를 클릭하기도 했지만 직접 타이핑해서 함수 이름을 불러오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때 타이핑해서 함수 이름을 불러오는 방법은 수식의 시작을 알리는 등호,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의 첫 글자인 S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S로 시작되는 함수의 이름이 쭉 펼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U를 입력하면 SU로 시작되는 이름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찾는 SUM, 즉 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이 나오셨을 겁니다. 마우스로 해당하는 이름에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괄호가 입력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1월에 판매 실적값이 있는 D6번 셀부터 10번 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자, 보면 셀 주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된 1월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1월이라고 하는 영역을 절대참조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대로 엔터. 이때 마지막 괄호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괄호를 안 하고 엔터 하셔도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때 해당하는 수식을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도 결과는 안 나옵니다. 이유는 절대 참조로 만든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판매 실적의 표는 가로 방향으로 각각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월별에 해당하는 표는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시트에서 한번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사해놨던 판매 실적 옆에 새 시트를 클릭합니다. 2월일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 보실 건데요. 여기서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등호는 그 다음 SU 자, SUM이라고 적혀져 있는 썸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름이 보이시죠? 더블 클릭. 자, 함수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판매 실적 시트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의된 이름을 여기에 직접 적어 보겠습니다. 2월이라고 정의된 이름이 있죠? 자, 적어 보시고 그대로 엔터. 자, 그랬더니 2월에 대한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자, 3월에 대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우리 자동 합계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상단 시그마 클릭. 자, 그랬더니 괄호 속에 자동으로 영역이 하나 지정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자동 합계를 클릭을 하시면 주변에 숫자 값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인수로 인식을 해서 범위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역을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해당하는 셀 주소는 지워주시고 이 괄호 안에다가 정의한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지만 정의된 이름이 또 너무 많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키보드에 보시면 F3번 키입니다. 자, F3번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중에 우리는 3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알아서 인수 자리에 3월이라고 정의된 이름이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엔터. 자, 이렇게 이름으로 정의를 하면 시트를 이동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계산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에서 인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참조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수 자리에 셀을 하나씩 입력을 하면 그 두 개의 셀만 더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3셀부터 A6번 셀까지 영역으로 선택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값까지 다 더한 결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혼합해서 또 인수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인수의 셀을 참조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됩니다. 즉, 숫자로는 시작하시면 안 되세요. 공백이나 특수 문자는 이름 정의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지정할 범위의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제목행을 이름 정의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나 수식이 길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 함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수식을 작성하는데 꼭 함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막상 알고 있다면 안 쓸 수 없게끔 하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리본 메뉴에 있는 자동합계를 클릭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고 또는 빠른 분석을 통해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인수 대화 상자를 열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죠. 그리고 직접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이름 정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 정의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알면 엑셀 함수의 고급 과정으로 갈 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함수를 깊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